안녕하세요. AT치과 대표원장 오현근입니다. 이 신경이라는 게 머리 부분부터 해서 치아 뿌리 끝으로 갈 때까지 요 쭉 다 신경이 있어요. 이제 안쪽에 뼈 안에 있는 혈관이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혈액이라든지 어떤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급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신경이 오염이 되면 결국에는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위에서부터 범랑질이라는 거 이제 삭제를 해야 되고 그 안에 상아질을 또 삭제를 해야 결국에는 신경을 만나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차고차고진이 들어가야 되고, 이 신경이라는 게 치아마다 개수가 달라요. 뿌리의 개수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앞니 같은 경우는 뿌리가 하나니까 보통 신경관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금니 같은 경우는 뿌리가 2개, 3개 막 이래요. 그러면 신경관이 그만큼 2개, 3개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치료 할 때 앞니는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통증도 별로 없고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어금니 같은 경우는 뿌리도 많이 휘어 있다 보니까 그럼 신경도 결국엔 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개의 뿌리를 또 치료를 해야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조금 어렵죠. 결국에는 위에서부터 이 건강한 신경 조직이 아니니까 모든 거를 깨끗이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신경이란 조직 자체를 현미경으로 이제 확인을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기구는 되게 단순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 기계로 신경을 뿌리 모양대로 예쁘게 신경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그 신경 자체가 곁가지들이 굉장히 많아서 완벽하게 치료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신경치료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재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곁가지들은 이제 우리가 여러 화학 물질들을 사용하거든요. 세척하고 용해시키는 어떤 이런 용액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신경치료라는 것 자체가 한 번에 잘 안 되고 2번, 3번 하면서 그런 곁가지, 메인 어떤 신경을 제거하는 건 기계가 하지만 이런 곁가지들은 세척액이라든지 용해액들을 사용해서 깨끗하게 다 분해를 시켜야 되는 거죠. 뿌리 안에 이제 신경을 깨끗하게 제거해 놓고 제거된 곳에 일정의 어떤 물질을 안에 채워 넣고 구멍을 뚫어 놓은 위에를 다시 닫아 놓으면 신경치료라는 거 과정 자체는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신경치료라는 것 자체는 치아 치료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치아가 썩지 말라고 뭔가를 하잖아요. 코팅을 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이고, 치아가 조금 충치가 침투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침투한 부분을 살짝 도려내서 치료하는 게 2번째 치료예요. 근데 이게 진행이 돼서 안에 퍼졌다, 넓게 본을 떠가지고 인레이라고 하는 치료를 이제 보통 하게 되고, 여기서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신경까지 가니까 그때는 이제 크라운 치료가 되는 거죠. 이 신경 치료가 실패하면 결국에는 이를 뽑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경 치료가 성공하면, 제가 치과에서 하면서 20년, 30년 이렇게 오래 쓰시는 분들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신경 치료라는 거는 치아의 마지막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아의 마지막 치료니까 어떻게 받으셔야겠어요? 굉장히 꼼꼼하고 잘 받아야겠죠. 대충대충 빨리빨리 하는 곳에서 치료 받았다가는 결국에는 나중에 좀 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뭐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인데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도요 1년, 2년은 버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히려 치료를 대충 했는데도 이 치아가 안 아픈 경우도 진짜 있어요. 신경치료라는 게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저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통증이 잘 안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치료를 대충 해도 몇 년은 버틴다는 거죠. 싼 곳이라든지 이런 치과를 자꾸 찾아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 퀄리티가 좋지 못하는 거는 당장에 내가 겪게 되는 불편감은 아니에요. 근데 4년, 5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치아들이 문제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신경치료라는 거는 치아의 마지막 치료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신경치료는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 왜냐면 내가 치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치료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를 또 씌워야겠죠. 이를 씌우는 것도 그냥 대충 이를 씌우면 안 되겠죠. 굉장히 꼼꼼하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요즘에는 다 하니까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세밀한 이런 크라운 치료까지 이어지는 게 우리가 앞으로 신경치료할 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이들은 신경치료가 어려워요. 왜냐면 신경관이 굉장히 넓어요. 신경치료의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신경관은 쭈그러들어요. 어린 친구들은 신경관이 이만하다고 치면 노인분들은 요만해요. 신경관은 어렸을 때 오히려 더 크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린이들은 되게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거해도 끝이 없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기구 자체가 이 신경관보다 작은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2번째는 치아라는 것 자체가 머리가 있고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까지 다 자란 상태에서 갑자기 떡하니 우리 잇몸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가 만들어지고 서서히 뿌리가 만들어지면서 치아가 잇몸 바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마치 로켓트가
뿌리가 약간 나오면서 이제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뿌리가 서서히 자라다 요만큼 자란 상태에서 신경치료를 하면 뿌리 끝을 자라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인이랑 좀 다르게 특수한 약품을 첨가해요. 수산화칼슘이라는 제제를 뿌리 안에 넣어놓으면 이게 뿌리가 자라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뿌리가 자라다가 끊겨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성인이랑은 좀 다르게 이런 수산화칼슘이라는 제제를 꼭 사용을 하고, 어린이여도 뿌리가 다 자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성인과 동일하게 똑같은 과정을 겪고 신경을 제거하고 소독을 하고 임의 물질로 이렇게 채워 넣는 약간 이런 치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뿌리가 다 자랐냐 뿌리가 다 자라지 않았냐에 따라서 신경치료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